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세계 경제 금융시장 동향을 지표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한 주간의 경제 지표 동향을 이전부터 쭉 좀 확인하려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주간에. 게다가 좋은 거는 사실 금요일 우리 시장이 좀 마치고 나서 한 주간의 동향들을 쫙 정리하면 좋은데, 금요일 우리가 오후 밤이면 또 글로벌 미국 시장이 끝나질 않아 가지고요. 그것까지 보고를 하려면 이제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서 그동안 못 했는데, 또 뭐 코로나 사태 덕분에 용기를 내서 이 세계 경제 금융시장 동향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일단 제가 세계 경제 기행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 말은 제가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다 갈 수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요. 한 주간의 세계 경제 금융시장의 동향을 지표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가치주의자입니다만, 자산시장으로 볼 때 가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 결국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매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주간 단위로 주요 경제 지표들 자산 가격의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2020년 3월 27일이고요. 이번 주 미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매우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MSCI 기준으로 보면요, MSCI에서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고 세계 전체 한 주간의 증권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가를 보여지는 지수인데요. 이번 주에 11.52%가 올랐습니다. 급등세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주요 지표를 좀 이 국가별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죠. 이건 미국의 다우 지수인데요. 다우 지수도 보면 그동안 정말 뭐 급락세로 여기서부터 1주, 2주 한 번 브레이크 걸렸다가 3주, 4주 브레이크 걸렸다가 이번 주에 강하게 반등을 돌려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는 12.84%가 올랐으니까요. 아까 세계 증시 평균이 11.5%가 올랐으니까 다우 지수는 12.8%니까 이거보다 더 오른 거죠. 미국 다우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P 500으로 봐도 뭐 비슷한 상황들입니다. S&P 500은 10.26%가 올랐고요. 나스닥을 보면 9%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지만 다우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 떨어지는 이 폭이 여기서 나스닥은 9천 고점 9,800부터 저점이 6천, 여기가 얼마입니까? 6,700, 800 되나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보면 다우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우가 더 빠르게 반등을 했고 나스닥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디게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우는 세계 증시보다도 더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국내 상황을 볼까요? 국내는 코스피는 뭐 폭포수처럼 쏟아지다가 역시 이번 주 강한 반등을 돌려놨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9.6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이제 덜 오른 거죠. 세계 증시보다도 덜 올랐습니다. 세계 증시 상승분을 뭐 미국이 다우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다우랑 비교하면 되겠는데 미국 다우가 12% 올랐는데 우리는 9.68. S&P가 10% 올랐으니까 뭐 S&P 오른 정도로 올랐다고 하면 되겠네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이 더 강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522선까지 올랐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 반등이 이 코스닥 중소형주 또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더 강하게 오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국 미국, 우리나라 봤고요. 아시아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일 테니까요. 중국 증시를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이제 대신증권의 차트를 가지고 대신증권에 보면 해외 지수들을 체크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차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중국일 텐데 중국 상해 지수는 이번 한 주간 얼마가 올랐냐면요. 주간 0.9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랐는데 떨어진 게 적죠. 이번에도 상해가 사실은 제일 안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른 게 적고 사실은 양봉이 여기서 제법 낮긴 했는데 1%밖에 못 오는 건 이게 이제 주간 기준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한 주간에 좀 크게 볼까요? 예를 들면 한 주간의 저점과 고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요 전주 종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전주 종가에 비해서는 요만큼밖에 이제 못 오른 거죠.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급발을 좀 닫아보고, 네, 이게 제가 좀 크게 보려고, 네, 이를테면 이 주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사실 오른 걸 따지면 한 2% 넘게 올랐을 텐데요. 전주의 종가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좀 장단점이 있네요. 전주 말과 비교하다 보니까 한 주간의 흐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어쨌든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덜 올랐다는 거고요. 일본 볼까요? 일본은 다음에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니케이 225를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뭐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굉장히 많이 돌려놨습니다. 얼마가 놀랐냐면 17.1%가 올랐으니까 일본 증시가 세계 증시보다 훨씬 많이 올랐네요. 우리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사실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전에는 연기하기로 한 게 뭐 일본 기업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닐 텐데 그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하는 거죠. 시장은 늘 악재이지만 그게 해소되면 크게 반응을 하니까 여기서 강하게 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강하게 올랐고요. 예.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또 볼만한 곳이 홍콩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는 중국보다는 꽤 그래도 밀렸었어요. 예. 2.98%,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상승 반등의 흐름의 동향들은 지수도 그렇고 국내 증시 종목들도 기업들도 그렇고 많이 빠졌던 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을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은 항상 많이 하락한 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거죠. 대만의 가권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만도 뭐 엄청 우리랑 비슷합니다. 빠졌다가 돌려놓은 폭이 5%. 그렇게 보면 중국은 뭐 덜 빠졌으니까 덜 올랐다고 했고 일본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예. 대충 다 봤고 또 인도 볼까요? 인도도 사실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인도 주가가 주중에 뭐 엄청나게 하루에 10몇 %씩 빠졌었는데요. 인도 선섹스 지수도 돌려놨네요. 예, 여기서 양봉으로 돌려놨습니다. 상승률로는 마이너스 0.34%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여기 양봉이 나타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으로 보면 꽤 많이 한 4% 정도 돌려놓은 것 같은데 전주 종가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소폭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표를 보면 양봉으로 플러스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그 정도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네요. 예. 다음은 그러면은 국가별 기타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유럽 쪽에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요하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여기도 폭포수 같이 떨어졌고요. 우리보다 보기엔 뭐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느낌이 독일도 유럽이 힘들어서 그랬겠죠.
근데 유럽은 지난주에 양봉을 좀 만들어냈고 이번 주에 비교적 더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7.8%가 독일이 올랐네요. 독일도 올랐고요. 프랑스도 지금 뭐 확진자가 계속 많이 독일이랑 비슷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역시 유럽 증시도 바닥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네, 또 어디를 볼까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올라왔는데 앞서 이제 반등폭이 조금 덜하네요. 대신증권에서는 왜 이탈리아 지수가 없을까요? 개별적으로는 있을 텐데 여기 뭐 이탈리아주를 봐야 되는데 이탈리아 확인이 안 됐는데 뭐 비슷하겠죠. 급락했다가 올라왔던 흐름들로 좀 갔을 거고요. 그 밖에 이머징 국가들 지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좀 볼까요? 이머징 국가도 지금 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뭐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요. 네,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인데요. 뭐 역시나 급락한 상황들은 뭐 다 대동소이하고요. 여기도 양봉 만들어내면서 9.48%니까 꽤 빨리 여기도 냈네요. 브라질은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만 볼까요? 아르헨티나 지수도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지수인데 이게 못 돌려낸 걸로 보이네요. 밑에서부터 제대로 돌려내지를 반등 오다가 장중에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저도 뭐 지수를 정확히 아직 모르겠네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칠레, 덴마크, 이집트, 뭐 이스라엘, 러시아 한번 보죠. 러시아도 뭐 감산하자고 하니까 안 하고 버티고 그러면서 뭐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한참 기싸움하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도 좋지 않습니다. 뭐 세계 증시하고 비슷한 흐름들이고 러시아 증시도 네, 3% 정도 돌려 놓았네요. 예. 그러면 주식 시장은 대충 뭐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예, 터키만 볼까요? 터키도 뭐 마찬가지 흐름들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중요한 게 다음 상품 시장인데요. 상품 가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 가격 동향들을 좀 볼게요. 자, 상품, 선물, 원자재 가면 반도체가 위에 있어서 반도체부터 볼게요. 반도체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면 DDR4 8기가로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주간 차트, 제가 보는 건 지금 다 주간 차트입니다. 근데 주간 차트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 꼬리를 되게 긴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간 차트인데 일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간 차트로 보면 3월 초 4% 반도체 가격 상승, 둘째 주까지도 1% 상승, 셋째 주에 1.4% 하락, 이번 주까지도 0.57% 반도체 가격은 하락을 받고 있겠죠. 자, 반도체보다는 석유 가격이 지금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유가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뇌관이 되고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석유는 이번 주에 또 떨어졌습니다. WTI인데요.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다가 얼마에 또 밀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올 초에 62달러, 64달러, 60달러 위에 있었거든요. 올 초에. 그러다가 한 3월, 2월, 3월 우리가 이제 소위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소위 50bp 빅컷 하면서부터 이게 뭐가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야 하면서 미국의 확진자 늘어나고 급락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대략 50달러 초반이었어요. 그러다가 40달러, 30달러, 뭐 여기서 엄청난 41달러에서 33달러까지 엄청난 갭이 생겼네요. 그리고 저점은 20.05달러까지 왔고요. 이번 주에도 조금 반등하다가 주간으로 4.82%가 4.95%군요. 이거 일봉으로 4.82는 어제 하루만 그렇죠. 어제 하루만 4.82%가 밀린 거고요. 주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주간으로 4.95%가 밀렸어요. 5% 유가 밀렸습니다. 금 봐야죠. 금은 어떻게 됐는가?
금 시세가 몇 개 있어 갖고요. 뉴욕 WTI 뉴욕 이거를 보면 되나? 나와라. 얘가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금 가격. 금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요. 온스 이걸로 볼까? 네, 대충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금 가격이 참 금을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해야 돼요. 이번 주는 금 가격이 9,617달러에 장을 마쳤거든요. 1,625. 금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상품 거래되는 데 따라 좀 다르고 그렇긴 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금을 뉴욕에서 거래되는 걸로 볼게요. 이거는 114 좀 잘못 나오네요.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제가 찾아놔도 맨날 헷갈려요. 런던 볼까? 런던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1617달러로 끝났는데 이번 주에 8.2%가 금값이 급등했죠. 금을 주목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금값이 한 2월 때 이때쯤이에요. 2월에 그 코로나 사태가 나오면서 일봉으로 볼게요. 금값이 급등을 했거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1,500달러에서 1,700 부근까지 갔다가 갑자기 3월 10일부터 또 급락을 했어요. 왜? 이제 금이 안전자산이긴 맞지만 뭐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금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오직 달러로나 몰려가면서 금 가격이 여기서 급락을 했다가 그 상황이 좀 탈피되면서 다시 이제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번 주에 제일 강한 자산은 이제 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주목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좀 볼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08년 이 당시에요. 2008년 리먼 사태가 나고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당시에 금이 엄청 올랐다는 거죠. 그 당시 가격이 한 700달러에서 여기까지 얼마 오른 거예요? 180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배, 3배는 안 되고 한 2배 반 정도 여기서 엄청난 상승이 여기서 나왔었죠. 그걸 보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그렇죠. 이거 아까 이제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밀린 게 나오는데 그리고 반등했는데 뭐 월봉으로 보니까 정말 뭐 조정받은 것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만큼의 상승 이게 결국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고점은 어디예요? 대략 한 1,800불 정도 되는데 이걸 사람들은 여기서 뛰어넘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원자재 가격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구리 이런 겁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대표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안 좋죠? 예, 급락한 상. 이번 주는 조금 반등이 온 상태지만 구리 가격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 다 이런 거죠. 구리, 알루미늄, 아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빠지는 속도가 좀 덜했네요. 아무래도 구리가 가장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또 뭘 볼까요? 밀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꽤 많이 반등이 곡물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졌는데요. 보면 예를 들면 옥수수, 대두 이런 게 중요한 원자재인데요. 옥수수 가격도 많이 떨어졌었죠. 많이 보통 2월 한 10일 전 3월 초부터 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옥수수 떨어졌고 대두 콩이죠. 대두도 많이 떨어졌다 좀 올라왔고 특이한 게 제가 아까 미리 보니까 커피값이 올랐대요. 커피도 원자재로 볼 수 있어서 농산물이죠. 사실 떨어져야 되는데 커피값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났던 게 이 정도거든요. 오히려 3월 17일 이째로 저점으로 해서 커피값이 굉장히 반등을 했어요. 예, 이건 뭐 이 농산물 가격은 또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농산물 가운데 이 원자재 가운데 가장 많이 보는 건 뭔지 아시죠? 팔라듐이라는 건 팔라듐이 새로운 그
핵심적인 원자재, 이 핵심으로 나오는 게 팔라듐인데요. 팔라듐도 뭐 급락을 했다 해도 급등을 했네요. 다음은 외환시장을 동향을 봐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또 달러입니다. 달러는 이 대신증권에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안 넣어놓고 상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뭐 원유라든지 혹은 금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금 대신에 상품으로 가는 거니까요. 달러 인덱스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지금은 달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금융시장의 동향이 되기 때문에 늘 달러를 주목해야 되고요. 달러를 보실 때는 미국 달러와 원화 환율 혹은 뭐 그러면 또 여러 개 미국 달러와 엔화, 달러와 유로화 여러 개를 봐야 되니까 헷갈리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죠. 달러 인덱스는 달러화와 주요국 6개 통화국의 가격 지수를 산출한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야, 달러 인덱스 드라마틱합니다. 보면 주봉으로 보는 건데요. 예, 3월 이제 미 연준이 빅컷을 하고 나서 그 주간에는 2% 밀렸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양봉을 폭폭 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 달러로 돈이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전 주간에 달러 가치가 3% 올랐고요. 지난주에는 무려 지난주에 4%군요. 봉은 되게 커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달러 가치가 4.8%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미 연준이 돈을 풀잖아요. 그동안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면 안전자산 뭐냐? 채권에 갔다가 그리고 또 금으로 갔다가 더 불안하니까 야 그런 것도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달러로 간 거잖아요. 달러로 가면서 달러 자산으로 완전히 갔다가 이제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 돈을 엄청 풀기로 한 거 아닙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돈을 풀어내고 미국 달러 자산을 지금 막 밀어내고 있잖아요. 해외로. 우리나라처럼 스왑해서 보내기도 하고 미국 달러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왜 그러냐면 달러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지금 찍어내면 사실은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는데 안 떨어진다고요.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은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내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발권국이니까 찍어내면서 자기들은 뭐 그 돈 갖고 물건도 사고 상품도 사고 하면서 달러 가치가 안 떨어져요. 그 말은 달러가 없으면 불안한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게 음모론 일종의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돈 엄청 찍어내고 달러가 약세로 갔습니다. 달러는 이제 전주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서 103까지 갔는데 이번 주 98.53까지 됐기 때문에 달러는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없다. 미국이 돈을 지금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다음은 외환시장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달러 뭐 이번 주에 요동을 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주봉으로 보니까 전주에 1280원으로 나오는데 1300원 거의 갔었죠. 일봉으로 볼게요. 네, 1200 일봉으로 우리가 1290원 가까이 가지 않았나요? 얘는 1280원으로 환율도 우리나라도 이제 중개기관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미국과의 통화 스왑 얘기 나오면서 하락 안정가면서 이번 주에는 1227원까지 고점이 여기에 1280원에서 27원 하더라도 50원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원화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다행히 갔는데 이게 끝일는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죠. 환율은 불안합니다. 이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1210원 요거 뚫을 때 전 고점 언제예요? 19년 8월에 뚫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보이는 고점이 어디냐 이때 얘기를 했거든요. 1236원 2016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뚫고 간 상황들이고요. 다음은 뭐 고점이 여기 고점도 뚫었네요. 2010년 11년에 카드 사태, 유로조정 이때 것도 지금 뚫었어요. 다음은 어디냐? 바로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1,500원 보이네요. 그렇게 안 가야죠. 안 가야 되는데 어쨌든
환율이 1,300원 근처까지 갔다가 1,22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 조금 더 볼까요? 중국 위안화. 예. 위안화도 그때 7위안 밑으로 갔다가 다시 7.09까지 환율 올랐죠? 그러면 위안화 같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위안화도 약세. 그래도 위안화는 전에 이 전고점을 7.18 넘어서지 않으면서 뭐 별로 안 오른 거죠. 우리처럼 위기를 당하지는 뭐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화, 일본 엔은 어떻게 되나요? 엔은 105엔 밑으로 지난번에 101엔까지 강세로 초강세로 갔다. 이때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하면서 엔화도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강세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환율 올라왔네요. 110엔, 108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머징 시장의 환율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할 때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머징 국가가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제 이머징 위기를 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연성은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뭐 엄청 여기서 보면 이걸로 그 전부터 뭐 페소화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돈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달러화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안 좋다는 거죠, 경제가. 환율이 떨어질수록 통화 가치가 돈 값어치가 생기는 거니까 좋은 거고요. 미국은 자기네 달러를 기준으로 하니까 미국 달러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나머지 통화는 올라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브라질 헤아라. 여기서 보세요. 올 들어서 뭐 헤아라 여기서 한 4.3에서 5.1까지 급등했잖아요. 브라질도 이머징 국가들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 좋다는 겁니다. 멕시코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터키는 안정적이 돼요. 그나마 터키 같은 경우도 급등. 터키는 이때 보세요. 2018년에는 뭐 터키가 엄청나게 터키 환율이 올라왔잖아요. 나라 절단 날 것처럼 망했는데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덜 올랐습니다. 터키하고 미국하고의 뭐 긴장 관계가 조금 지금은 이슈가 아니잖아요. 해소가 좀 돼서 그렇다고 봐야겠죠. 러시아 루브라는 루브라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도 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요 한 주간의 주요 세계 경제 금융시장 동향을 좀 살펴봤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MSCI는 11.5% 앞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세계 동향을 쭉 봤었고, 미국은 정리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동향들. 미국은 다우지수가 12.84%, S&P가 10%, 나스닥이 9%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강하게, 금요일은 또 좀 되밀렸지만 한 주간으로 보면 강하게 반등해서 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20%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약세장 진입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20%가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장중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지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강하게 종가 기준으로는 12%, 10% 돌려놨습니다. 우리 국내는 코스피 9.68%, 코스닥 11.18%, 코스닥이 더 강했죠. 11.78입니다. 78%,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고요. 나머지 상품 시장의 특징은 원유가 4.9% 여전히 급락하면서 21달러까지 내려왔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다가 98.53으로 4.8% 달러와 가치는 떨어졌다. 금이 8%나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1617달러까지 갔습니다. 상품 시장의 동향은 원유도 이제 튀어 올라와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약세라는 거고, 달러와 약세로 간다. 금 가격은 강세로 금에 대한 관심들이 꽤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경제 기행이라는 타이틀로 한 주간의 금융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좀 정리가 한 주씩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살피면서 체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해야 되는 작업이라 매주 할 수 있을지는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자산과
가치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세계 경제 돌아가는 흐름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주말에 또 산책도 좀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